자, 오늘 1월 10일 시장 상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서 여러분들 좀 걱정을 하신 분들도 좀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전일 시장 부분의 불안감을 떨치고 다시 한번 시장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고요. 코스닥 시장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시장이 이제 크게 변동성 없이 계속 상승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상단이 일단 1180 정도, 그리고 하단 부분은 1108포인트 정도 되네요. 1100이라고 칠까요? 그냥 1100포인트 정도로 박스로 이제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두를 하고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계속 이렇게 뻗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조금 갇히는 모습이 만약에 보이게 되면 변동성은 좀 커지고 종목 순환매가 좀 생기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뭐 미리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시장이 만약에 다음 주에 46 정도를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면 시장이 조금 멈추었다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도 조금 갇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폭 자체는 위쪽으로는 5320포인트,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적어놨네요. 1070포인트 정도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 안에서도 종목이 갇혀 있을 때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계속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시장이 이전에는 계속 좀 이렇게 올랐다면 조금 멈췄다가 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죠. 보통은 이제 멈추는 모습이 보이면 이전에 약세 보였던 게 또 강세로 가고, 강세 보이는 게 약세로 가고, 그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최근에 계속 환율을 좀 보고는 있는데요. 오늘도 환율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이전에 고점이 여기였죠. 그래서 여기만 안 뚫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뚫리는 모습까지는 좋습니다. 환율도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 움직임하고 비슷하게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락 추세대가 일단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 환율은 이렇게 추세대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다음 주는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는 구간이 일단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원화가 약세로 만들어지는 구간이 보인다면, 요즘은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기는 해, 그쵸? 외국인들이 오늘도 지금 보면은 1조 3천억 정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는데, 외국인들한테는 좀 기대하기가 좀 힘든 시장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는 갈까요? 현물이 이렇게 아래쪽, 코스닥도 이렇게 아래쪽, 그다음 선물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콜옵션하고 풋옵션은 콜옵션을 매수를 했죠. 매수했는 그래프는 이렇게, 풋옵션을 매수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지수가 위로 많이 올라가든 아래로 많이 빠질 때 수익나는 옵션 부분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주식 선물을 매수를 하고는 있어서,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쪽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아래쪽으로 조금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무조건 다 맞추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조금 변동성이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 흐름도 일단은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는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가 아니고 SK 스퀘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퀘어는 공식, SK 하이닉스는 비공식 이렇게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7%까지 오르면서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20% 정도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CJ가 오늘은 기염을 토하면서 또 상승을 합니다. CJ는 전체 차트로 보게 되면 상방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있고, 우리 좋아하는 흐름이 일단 보였죠, 그렇죠? 이렇게 박스로 가다가 박스를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면, 첫 번째 돌파는 실패를 했고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달리고는 있습니다. 종목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그렇죠? 쉽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냥 개별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르면 일단은 목표까지는 봐야 되겠죠. 30만원 자리까지는 볼 수 있을 걸 보이니까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 두시고 종목 한번 체크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상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금융주 안에서는 지금 후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방의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오늘은 강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금 패턴 안에 지금 갇혀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네요.
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 뭐 100만원 가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일단 하던데, 우리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는 흐름만 지금 안 꺾이면 관계는 없죠. 100만원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몽창라 홀딩, 전일 저가 깨지면 그때는 조정으로 간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분봉 추세로 보시는 게 더 낫긴 합니다. 그래서 분봉 추세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밀리더라도 상승이 안 깨지는 자리는 88만 4천원이고 현재 시점의 단기 저점은 81만 9천원입니다. 그렇게 올해는 이제 그렇게 보시고 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뭐 GS 뭐 상승 중이고, 한미반도체 상승, 효성중공업이라든지 KTNG가 그래도 나름 세게 올라갑니다. KTNG는 의미는 있긴 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거는 배당주로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한 지가 꽤 됐죠. 예전에 여기 95,000원 밑에 있을 때, 9만원 언저리 있을 때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어느덧 이제 150만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트레이딩으로 한다라고 하기에도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보여도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패턴을 돌파하고 있다는 부분은 의미가 있죠. 패턴을 돌파하고 있는 부분은 의미가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해두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보통 하는 것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다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코스닥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다지 힘을 못 쓰고는 있어요. 에코프로 BM도 조정 중이고, 에코프로 조정 중이고, 알테오젠도 3% 정도 조정입니다. 알테오젠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말씀을 일단 이거는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알테오젠은 현재 이거 60분봉 따라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입니다. 밀리더라도 첫 번째로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 강세가 유지되는 가격권은 40만 9,500원입니다. 그래서 40만 9,500원 안 깨지면 아예 관계 없고요. 저점은 39만 9천원 정도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읽어는 보면 말은 됩니다. 말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리포터가 얼마나 똑똑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 안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주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알테오젠 보도록 지금 목표 주가를 낮추고는 있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고는 있어요. 증권사들 의견을 보게 되면 최근에 하나증권의 김선아 애널리스트는 58만원 목표가를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애널리스트는 57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로열티만큼 중요한 계약수가 중요하고 2026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 보면 이 회사가 받아들이는 뭐라고 할까요? 현금 흐름 자체는 그게 뭐 무리는 없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정을 크게 받았던 이유는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장이 원래 지금 4에서 5% 정도 로열티를 예상을 했는데 2%밖에 안 된다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이 좀 시장에선 좀 너무 실망스럽다, 어떻게 절만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총 계약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존의 얘기가 나왔던 금액보다, 생각하는 금액보다 현금 흐름이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도 거기에 조금 베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계실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 깨지면 일단은 좀 끌고 가 보는 걸로 그렇게 참고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돼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금 조정이고, 오늘 시장을 가장 많이 흔들고 있는 부분은 ABL 바이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장대항공 저가에서 반등은 했는데 약간 좀 흐트러지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거래가 많고 변동성이 크면은 항상 거래를 조금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다면 오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 나왔다가 다시 보는 게 중요하고, 가격권이 21만 2천원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종목은 오르면 21만 2천원이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 저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거래가 많이 몰려있는 부분의 가격은, 너무 많이 몰려있을 때 이렇게 항상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지지 저항을 좀 잡아주는 그런 습관도 필요해 보이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LNC 바이오는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LNC는 보면은 나쁘지 않죠. 계속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뭐 이걸 지금 잡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자, 오늘 제주 반도체 갑니다. 오늘 18% 정도 기염을 토하면서 상승 중이고, 그 다음에 하림지주, 리노공업 일단 있고요. PSK, SFA 반도체.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가는 종목이라서 잡을 수 있는 종목 크게 보이지는 않죠. 엔캠 정도가 일단 눈에 띄기는 한데요. 엔캠은 지금 이렇게 박스를 보이고 있고, 요거 안착을 하면 한번 보자 라고 얘기는 해놓긴 했습니다. 엔캠은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얘를 관심 종목으로 잡고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엔캠은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쵸? 내용은 거의 없고요. 1년 정도 해서 보더라도 저번에 우리 한번 봤죠. 8월달에 나왔던 리포트가 전부네요. 한 번 더 살펴봐 드리면은 전액입니다. 전액 관련된 종목이고요. 작년 8월달 리포트인데 지금 작년 8월달이면 6개월이 5개월 정도 됐네요. 그쵸? 5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때 얘기를 했는 부분은 본격적인 손익계산서에 일단 진입을 일단 했다라고 작년 달에 일단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실적이 좀 많이 부진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오래된 리포트를 보실 때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왜 실적이 부진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실적이 부진한 가장 주된 이유는 전방 산업의 수요가 좀 둔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지금 나중에 좋아질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미국 조지아 공장 램프업 효과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EV 시장 성장이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엔캠은 전액 판매량이 계속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 일단 있고, 글로벌 전액 공급량 기준으로 봤을 때 업계 7위였다가 업계 4위까지 도약을 했었다라는 얘기들도 있네요. 이런 부분은 일단 나쁘진 않고, 올해 지금 판매 가이던스 부분을 보면 중국이 있고 중국 쪽으로도 판매가 되고 미국 쪽으로도 판매가 되는데 중국 쪽 판매가 조금 더 크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 보이고는 있습니다. 유럽도 일단 있고요. 그쵸? 유럽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일단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죠. 그래서 얼마 버는데 까지 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쵸? 작년에 8월 달에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작년 3분기까지 8월 포함입니다. 그쵸? 365억 원 정도 적자가 기록을 했었고, 그러면 이게 흑자로 전환되는 부분까지도 조금 체크는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네요. 약간 실적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보통 기관들 매수는 기본적으로는 실적 기반입니다. 요거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기관들이 판단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엔캠은 오늘부터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놓고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엔캠은 그래서 타이밍을 보도록 하고요.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ISC 이런 것들은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보도록 하고요. TCK, 스피어, YC 대부분 다 오르고 있다. 그쵸? 요즘 종목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쵸? 참고 일단 하시고요. 테크윙 아까도 누가 질문을 한번 하셨는데 하방입니다. 하방인 종목은 하지 않는다. 그냥 기준이에요. 아무리 아까워도 하방일 때는 하지 않는다. 추세가 돌파되면 관심 종목, 추세가 전환되면 매수 타이밍, 이렇게 나누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오늘 루닛이 오이고요. 많이 밀리네요. 루닛이 좀 많이 밀립니다. 항상 이래요. 이것도 보면 여기까지 딱 올라올 때는 뭔가 될 것처럼 보이죠. 보인다 체크. 근데 이걸 선발대로 보낸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매수를 하는 타이밍은 항상 말씀을 계속 해드립니다만은 돌파하고 밀렸다가 다시 갈 때가 일반적인 매수 타이밍이 된다. 자, 이거는 전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대한 매수입니다 원래. 근데 보통은 종종 저항선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사실 보면 저항선 부딪힌 첫봉의 저가가 깨지면은 뺀다라고 해서 그냥 빼버리면 되는데, 끌려가면 머리가 아파지는 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사고팔고를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타이밍 한 번 더 노려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물방 고기밥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상어가 득실되고 있습니다. 상어가 조금 득실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